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요새 위안화의 랠리가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1.20대 고점을 찍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 관련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최근에 부진한 유로의 약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원 하락한 113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30원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위안화 강세 반영하면서 역외 중심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점심시간 무렵에 38.2원까지 하락을 했다가요. 오후에는 당국 경계도 있고 위안화 강세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순회수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위험 선호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주가 다우지수도 0.4% 상승했고요. 달러 지수도 0.4% 하락을 했고 또 미국 국채금리도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0.8%를 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화들 흐름 보시면은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신흥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호주 통화정책 의사록이 나왔는데 일단 추가 완화를 고려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면서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추가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호주 달러의 약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일단은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 유로존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로 달러가 다시 1.18달러 위로 올라간 탓인지 유로는 약세를 나타냈고 신흥 통화들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통적인 신흥국의 주가는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제시한 그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시한이었던 20일이었는데요. 일단 펠로시 의장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시한 또한 일단은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한을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부양책 기대가 위험선으로 자극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펠로시 의장이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 합의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3상 시험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면 미국 정부가 12월 긴급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그다음에 착공 허가 건수 모두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의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또 이제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왼쪽 차트는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10월 이후에 주요 통화들의 절상률입니다. 보시면 위안화랑 원화 성적이 상당히 좋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유로 달러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올해 그 9월 1일에 1.20달러대 고점을 찍고 이후에 내려온 이후에 일단 추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위안화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올해 하반기 내내 쭉 내려오고 있는 차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시장 내에서도 수단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강했던 유로는 일단은 조금 내비두고
다른 통화에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9월 달에 그 필립 레인 그 22 그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강하게 유로 강세가 유럽 경제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뭐 비슷한 톤의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유로가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가 여름 휴가철 이후에 유로존의 그 신규 확진자가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일 신규 확진자가 그 유로존의 주요 4개 합친 것을 보면 미국보다 유로존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로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일단은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상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 이상이면 상회했고, 대부분의 이제 지표들이 워낙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0을 상회하고 있긴 한데, 미국의 하락세보다 유로존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의 그 재확산이 유럽 경기의 그 경기 회복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차트는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배기 유로존인데요. 이게 높아질수록 달러 강세 우호적, 유로 약세 우호적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코로나19 이후에 금리차 자체가 그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9월 이후에 그 금리차의 확대, 미국 배기 유로존의 금리차의 확대가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유로가 랠리를 더 가지 못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차트는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 빼기 2년물 금리, 유로존의 10년물 금리 빼기 2년물 금리인데, 그러니까 때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그 통화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때로는 그 재료가 그 통화의 강세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유로가 힘을 더 받는데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투기적인 포지션을 보시면 왼쪽 차트입니다. 유로화의 투기적인 순 포지션이 9월 이후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필립 레인 그 이코노미스트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 유로 강세 베팅이 줄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달러 강세 베팅이 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이 물론 이제 올해 유로화의 랠리를 자극한 것이 유로존이 공동회복 기금을 합의를 하면서 유로존 해체 우려와 EU 차원의 성장 견인에 대한 기대가 있긴 했는데,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유로는 계속 랠리를 보였는데 그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체 우려는 우리가 떨쳐냈는데 과연 유로존이 진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주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골고루, 유로스탁스는 이제 모든 나라의 주가를 반영을 한 거니까 골고루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라고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의 그 내용들은 최근에 유로가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냐?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재정 부양책을 펴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달러 약세,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유로도 분명히 영향을 받긴 할 거고요. 그래서 유로가 다시 또 한번 1.20달러를 향해서 이제 다시 또 테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결국은 지금 어저께 또 EU 공동
그 채권이 처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U 공동 회복 기금을 위한 공동 채권이 아니라 1,000억 유로의 그 슈어라고 하는 EU 차원의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공동 채권 발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1,000억 달러의 14배 정도의 그 자금 응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청 그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이제 EU 공동 회복 기금이 7,500억 유로인데 내년부터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 기금이 진짜로 잘 이제 집행이 돼서 유로존의 진정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그 자금을 잘 끌어다가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데에 돈이 들어가서 진정한 유로존의 성장과 유로존의 그 회복 경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결국은 유로가 더 치고 올라가느냐의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좀 힘이 워낙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1.20 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는 지금은 힘이 붙이는 상황인데,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또 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진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12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유로화의 평균 환율이 1.2165 달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그 14년 고점과 이후 저점의 반 정도 레벨이 1.218달러. 그러니까 1.22 이 정도가 저항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그 유로가 다시 랠리를 또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는 1.22달러 정도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1.18달러를 넘어서긴 했는데, 일단은 그 유로존 일단 이 지금 그 코로나 창궐 요 이슈 때문에 일단은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 환율은 어제 30원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어제 밤사이 위험선 후 약달러, 또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저점을 환율이 낮췄거든요. 위안화 강세 이제 반영하면서 달러 환율도 오늘 어제 저점보다 더 낮은 레벨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외환 당국의 속도 조절을 할 거냐,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트렌드를 막는 개입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과도한 그 속도에 대해서는 조절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 좀 시그널을 보여주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원, 40원대 초반 사이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빨간 초록색 선이 그 12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125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선이 200개월 이평선인데 이게 11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학 포인트 저희 그 데일리 시황 보시면 수학 포인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는 플러스로 전환돼 있고요. 이제 그 장기는 아직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번 금통위를 보면 이주열 하느니 당분간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 재료 반응하면서 단기 쪽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금리 차가 근데 내년도 이제 우리 경기 여건 봐가면서 또 하나는 또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쪽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제 아직 많이 반영은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반응을 보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위험선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 원하고 위안화는 또 워낙 9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랠리를 강하게 펼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 25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이제 일단은 좀 숨고르게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미 대선거 결과가 또 일단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누가 되던 간에, 근데 어쨌든 대선 결과 자체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됐다가 우편투표 개봉하면서 결과 바뀌었다가 불복했다가 이런 이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그런 점들,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점들이 일단은 좀 숨고르기에 나설 이제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요. 내년 연초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은 일단 어쨌든 정상화라는 그런 재료가 달러원을 또 한 번 더 레벨 다운시킬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딱히 유로 같은 경우는 레벨을 잡기는 어려운데 아까 차트 보시면 1.13, 1.12 요 정도가 강한 이제 그 지지선들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정도 레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15 밑에서는 한번 유로는 매수해 보실 만한 레벨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이제 통화 선물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유로 원, 또 파운드 원을 보셔야 되니까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브라는 근데 사실 과연 좋을까?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까? 일단은 유가라는 그 자원 자체가 아주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다 그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 저탄소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그런 상품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더 탄력 있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 제일 취약하게 보는 통화 중에 하나가 루브라예요.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도에 정상화, 그 정상으로의 복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좋게 보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달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내년에 미국이 돈을 쓰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제 정상으로의 복귀 이슈가 어쨌든 위험선으로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축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이 여건이 이제 약달러 환경을 조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접고 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근데 지금 달러원은 너무 좀 많이 달러 위안 달러원 모두 주간 기준으로 과매도권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접고 가야 될 그런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달러 약세라는 게 달러 원을 일 수도 있고 관점이 달러 지수 차원일 수 있는데 달러 원은 일단은 내년까지 더 길게 보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달러 지수 차원에서는 달러 지수는 결국 유로가 강세로 많이 가느냐의 차원이거든요. 이제 올해 봤던 그 달러 지수가 저점보다 더 많이 더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럽이 결국은 완전하게 이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유로가 강세로 가고 달러 지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는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오늘은 좀 최근 날씨와 다르게 흐리네요. 일단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